그 사람이 취득했다며요. 그를. 언제? 79년경. 79년경. 예, 그럼 그 전에 소유권은 누구였냐고요? 건물 소유권은. 동네. 등기부 혹시 떼보셨어요? 그걸. 아, 등기부가 없구나. 미등기 건물이군요. 아,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동네 거네, 그죠? 예? 동네에서 지어가지고 동네에서 쓰고 있다가 그거를 그 동네에서 그 원고 쪽에 팔았군요.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서 처음 지을 때 그 소유 이사를 가지고 그 땅을 점유했느냐 그게 쟁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입증 책임을 원고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입증 책임을 원고 쪽에서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소유 이사로 점유했다 또는 자주 점유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입증 책임을 원고 쪽이 부담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아까처럼 뭐 20년 이상 그냥 점유해 왔다라고 한 남의 땅을 점유해 왔다 이것만 가지고 입증이 되는 게 아니라 소유 이사를 가지고 당초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건은 지금 79년도에 마을로부터 지금 원고 쪽에서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점유 개시할 때 마을이 이제 처음에 점유를 그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개시했을 때 소유 이사를 가지고 점유했느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땅을 샀는데 뭐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등기만 못 해주고 못 해놓은 땅은 이제 우리 거였으니까 그 땅 등기를 못 해오고 그냥 있다가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한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걸 마을이 우리 땅을 샀던가요? 네. 예, 예. 예. 네,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땅을 시효 취득했다고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는 거니까 그 마을이 처음에 그 건물을 그 땅 위에 이제 건축할 당시에 소유 이사를 가지고 건축을 했느냐 이게 쟁점이란 말입니다. 그 입증 책임을 상대방이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소장을 보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돈 주고 샀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죠. 그 자기 부친인가요? 박 씨, 돌아가신, 그분이 뭐 이제 사서 샀는데 매매 계약서는 없고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입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소유이사라고 하는 부분은 점유 개시 시점,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이 애초 지어질 때부터 그때 그때 소유이사를 가지고 점유를 해야 돼요. 소유이사라는 게 뭐냐? 이게 사실상 내가 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마을이죠. 마을에서 샀는데 뭐 토지 등기부를 토지 이전 등기를 못했다든지 또는 기부를 받았는데 할머니한테 그 마을에서 땅을 기부를 받았는데 등기를 못 넘겼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이제 어떤 마을 입장에서는 이게 내 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 어떤 그 인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땅을 건물을 지으면서 땅을 점유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입증 책임이 이제 마을 지금 이제 소송이 원고니까요. 원고한테 있는 거죠. 그 입증 못하게 되면 원고가 이제 지는 게임이죠. 예,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진실은
저도 이제 모르죠. 예? 근데 이제 저희들 법률가는 이제 그런 구조, 판단하는 구조, 재판의 구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사건이죠. 그런 면에서는. 예, 예. 왜냐하면 입증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상대방이 만약에 저희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답변서 내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초안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쓰셨겠죠, 그죠? 못 쓰셨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못 썼을 테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재판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으네요. 대신에 이제 이게 제가 도와드리는 것은 지금 법원이 뭐 이렇게 지방 경상도기 때문에 제가 뭐 저기 내려가서 이렇게 도와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한다 그러면 이제 서류도 선생님이 지금 답해서 쓰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1심 끝날 때까지, 1심 재판 끝날 때까지 이제 서류 도움을 드리는 걸로 해서 뭐 보수 조금 받고 해드리는, 재판 출석 선생님이 하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다퉈볼 만한 사건이긴 합니다. 이제 저희들 보수를 이렇게 정하는 그 어떤 뭐랄까 기준 이런 것들이 심급 단위거든요. 1심, 2심, 3심 이렇게. 근데 지금부터 뭐 3심까지 끝까지 더 도와드린다라고 하면 보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게 또 잘 안 되거든요. 1심하고 또 마치는 경우도 한 7, 80% 이상 되고 하니까. 보수는 한 110만 원. 네네. 그러니까 1심까지 하면은 뭐 이제 서류가 몇 번 제출될지는 알 수는 없고요. 뭐 한 세네 번 이상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또 법정 나가시게 되면 또 그 법정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당사자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자문 드리는 거죠, 이제.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보수로 110만 원. 네. 예, 예. 혼자 가서. 근데 다만 이제 민사재판은 거의 서류의 비중이 95%예요. 예, 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거를 제가 만약에 선임해 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